네, 케이맨 제도라고 있는데요. 저도 이 소설에서 미중 전쟁이라는 소설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조세 해피국으로 유명하다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나라라고 하네요. 그래서 케이맨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케이맨 제도는 위치는 카리브해 그 쿠바의 밑에 있는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케이맨 제도, 고등학교 시절 세계 지리를 공부할 때 언뜻 스친 기억이 있을 뿐 생명부지나 다름없는 나라라 인철은 악명 높은 이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세계은행의 각 국가 자료들을 검색해 보았다. 쿠바의 남쪽에 자리 잡은 영국령 섬나라로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그랜드 케이맨 섬도 길이가 35km, 최대 너비가 13km 밖에 안 되는 한국의 강화도보다도 작은 섬이었다. 한국의 강화도보다도 작네요. 전체 5만여 명의 인구 중 절반이 그랜드 케이맨 섬에 있는 수도 조지타운에 모여 살며 인구의 25%가 영국계, 영어가 공용어다. 구글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라면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천국으로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과 함께. 그러나 세계은행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이 나라의 숨겨진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케이맨 제도는 비밀 계좌를 보장하는 은행법과 조세 도피의 길을 열어놓은 조세법 덕분에 검은 순환을 원하는 세계 각국의 자금들이 몰려들어 금융업이 융성한 나라이다. 이 나라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금도 없다. 그 세금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세계 각국의 슈퍼리치들이나 기업들이 케이맨 제도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놓고 페이퍼 컴퍼니죠.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 본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방증하듯 케이맨 제도에는 인구보다 기업의 숫자가 더 많다. 세계 각국의 280여 개 은행, 800여 개나 되는 보험회사, 560여 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8만여 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작은 건물 하나에 서류상 입주 기업이 1만 개가 넘는 곳도 있으니 말만 기업이지 직원 한 명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들인 게 뻔할 수밖에 없다. 로펌, 회계법인, 조세 컨설팅 회사에는 언제라도 이런 일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도사급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인철은 세계은행의 특별조사 요원으로 입사 후 조세 피난처에 관한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자신이 이런 일에 깊숙이 개입하게 될지는 상상하지 못했다. OECD가 케이맨 제도처럼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고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30여 개국을 조세 피난처로 지정했지만 여전히 이들 조세 피난처에 들어간 돈이 32조 달러에 달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입는 세수 손실이 한 해 2,8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추정도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30여 개국에서 이 케이맨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탈루한다 그러죠. 이 나라 자체가 조세 피난처니까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이 입는 세수 손실이 1년에 약 2,8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철은 꼭 이들 조세 피난처로 지정된 국가들만을 나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비엔나에서 경험한 것처럼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서유럽 국가들도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은행의 엄격한 비밀주의, 법인 실소유주의 익명성 보장에 유리한 회사법과 부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뛰어난 변호사와 회계사들, 게다가 이런 상황을 적당히 눈감아주는 우호적인 정치인들은 유럽에도 널려 있었다. 오히려 자유로운 법치 국가라는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동유럽을 겨냥한 교두보로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검은 돈의 세탁에 더 적합한 장소가 되기도 했다. 오히려 유럽 쪽에 검은 돈을 밀거래하는 그런 장소가 더 많다고 지금 얘기하네요. 오히려 케이맨 제도는 이렇게 오픈해서 조세 피난처로 지정이 되었지만은 유럽은 정말 비밀리에 한다는 거죠.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 계좌로 유명세를 탔지만 독일도 다를 바 없었다. 우리 과거에 뭐 유명 인사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뭐 돈을 얼마나 갖다 놨느니 이런 기사들이 한 번씩 나왔는데 그런 것입니다. 근데 독일도 유명하다고 해요. 이런 조셉 피난처로. 러시아 신흥 재벌들은 독일의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러시아의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은 겔젠키르헨의 축구 구단인 샬케 공사를 인수했다. 아라비아의 부호들도 독일을 선호해 왔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니까 독일도 어떤 아마 세금이 굉장히 적은가 봐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독일로 진출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심지어 막 축구구단 샬케 공사도 인수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네요.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각종 사단법인들의 소유 구조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철은 이브라임의 사건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바였다. 특히 케이맨 같은 곳은 처음부터 국책으로 의도되어 부를 창출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 정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인철이 드디어 이제 케이맨 제도로 가서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요한슨의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케이맨 제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철은 그랜드 케이맨 섬의 오원 로버츠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우리의 주인공 김인철이 세계은행 김용 총재하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케이맨 제도에 대한 그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그래, 총재님이 묻죠. 그래, 돈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냈나? 약간의 단서를 잡은 상태였지만 그쪽에서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자네는 별일 없었고, 네, 위험은 없었습니다. 인철이 제3 인베스트먼트의 자금이 셰일 석유에 투자된다고 하자 총재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 미국의 큰 셰일 석유에 그 검은 돈이 투자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 총재님은 바로 그게 말 뜻이 무엇인지 대번 알아차린 거죠. 그 셰일 석유가 미국의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걸 조사할 수는 없어. 그러나 총재님,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자금이 환치기를 거쳐 케이맨으로 들어가는 걸 못 본 채 눈 감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세계은행은 범죄를 조사하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돼. 세계의 돈이란 돌고 돕니다. 결국 우리 일입니다. 케이맨 얘기는 하지 말게. 이미 미국 사회는 파나마 페이퍼 파동을 겪었잖아. 다시 한번 그 경랑 속으로 밀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수백 명이 다치는 건 물론이고 나나 자네나 끝장이야. 그래도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건 정치야. 더 이상 금융이 아니란 말이야. 김용 총재가 기겁을 하는 걸 보면 인철은 파나마 페이퍼 사건의 기억을 떠올렸다. 여기서 그 유명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이 나오는데요.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은 2016년 4월 3일 처음 공개된 희대의 폭로 사건이었다. 세계 각국의 전 현직 정치인, 유명 인사들의 조세 회피 관련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반발을 불러왔다. 이의 시초는 파나마에 있는 모색 폰세카라는 로펌의 서류들이 유출되면서부터였다. 특별한 산업기분도 전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 중에 하나인 파나마에 있는 한 로펌의 자료는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다. 유출된 서류에 이름이 나온 당시 아이슬란드 현지 총리가 사임해야만 했고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취임 4개월 전에 역외펀드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자박했기 때문에 위기를 넘겼다. 중국 배우 성룡, 축구스타 메시, 할리우드 여배우 엠마 왓슨의 이름도 들어있다. 이 파나마에서 이제 그 불법 자금에 대한 페이퍼가 나왔는데 거기 이름들이 전부 뭐 세계 유명한 중국의 성룡도 있고 엠마 왓슨도 있고 축구스타 메시도 있고 근데 특이한 것은 파나마 페이퍼에는 한국 사람의 이름도 200여 명이 들어있다는 것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고 전직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이 연루되었다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되었다. 하지만 전 세계 유명인들이 등장한 파나마 페이퍼에 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CIA를 비롯한 미국의 기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였지만
미국 사회 내부에서의 보이지 않는 충돌은 엄청났다. 다시 김용 총재가 얘기하죠. 잡초 한 포기 뽑자고 온 정원의 잔디를 다 파헤칠 수는 없어. 만약 케이맨이나 버진 아일랜드의 비자금이 모두 공개되면 세계는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페이퍼 공개 운운하는 얘기는 앞으로 내일에서 싹 지워버려. 그러니까 김인철이 응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요. 더군다나 아랍의 자금입니다. IS의 사라진 돈일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IS 문제가 얘기가 나오니까 인철이 아랍과 IS를 거론하자 김용 총재는 크게 위축됐다.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그는 한동안 생각하다 결론을 내렸다. 자네에게 전담 요원들을 주겠네. 몇 사람이나 필요한가? 그리고 예산도 원하는 만큼 주겠네. 인철은 잠시 생각하고는 대답했다. 사람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예, 결국 그 검은 돈의 실체를 찾아서 인철이 굉장히 위험한 이제 모험에 빠져듭니다. 과연 우리의 영웅 그 김인철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정말 그 김진명 작가가 정말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정말 허구가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스토리들이 전부 이제 사실에 기초해서 그런 이런 미중 전쟁이라는 소설을 썼다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뭐 재미도 있지만은 그 외에 많은 그 상식들, 오스트리아 비엔나 갔다가 세계은행 갔다가 다시 케이맨 제도 갔다가 하는, 다시 또 한국으로도 가고 북한으로도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 지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요? 상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올 여름에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